안녕하세요, 김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이거 또 털어보시죠, 바로. 네. 인천 거주하시는 사람이라서 인천지방법원 사례이고요. 30대 여성 기혼 미성년 자녀 1명 있습니다. 통역이랑 번역 일을 하는 회사원이시고 월 소득이 130만 원. 통역 번역 130만 원? 원래 이래요? 옛날에도 우리 그런 것도 했었어. 뭐 알바로 회생 가능하냐,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.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통번역을 알바를 집에서 그냥 가내수공업처럼 페이지당 뭐 5만 원, 3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있어. 소득이 130인데 여기다 115만 원 빼도 15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렇지. 여기 미성년 자녀 부양을 넣으면은 아예 근데 그러니까. 여기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우리 보잖아. 배우자의 소득이 있느냐 그걸 보고 이 채무자의 소득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많으면 사실은 채무자한테서 그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빼주는 건 안 해주거든. 우선은 채무가 2억 4천만 원인데 근데 채무 사유가 담보가 되어 있는 대출 보증금 채권 1억 그 다음에 무담보 1억 4천 그래서 합 2억 4천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분은 저희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깡통 전세 그거 이제 사기 분양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. 1억 원짜리 요 담보 있는 집에 전세가 1억 7,500인데 시세가 1억 5천이야. 이게 깡통 전세네, 깡통 전세. 그러니까 이 우리 의뢰인분의 그 세입자한테는 사실은 이 의뢰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세입자한테 피해가 엄청 큰 거야. 왜? 경매 넘어가잖아.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거지. 어이가 없는데 또 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뭐 변호사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없어.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 서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을 우리는 도와드리는 거야. 근데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지. 그 피해자분한테 상당히 죄송하긴 한데 뭐 변호사는 직업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이분의 채무 발생 경위는 그냥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사기 분양을 받은 것 같고 채무자가 소득 활동이 없던 시기 배우자 외벌이로 3인 가구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에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음. 이건 뭐예요? 배우자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? 아 그렇지. 아니 뭐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.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좀 길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. 어쨌든 이분의 원칙적인 변제율은 얼마예요? 배우자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115만 원 외에는 따로 없죠. 그러면은 15만 원씩 36개월. 그러면은 뭐 한 600만 원, 700만 원 이 정도 변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분의 2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. 말도 한 3%, 2%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당연히 청산 가치가 없는 집이잖아요. 추가적으로 이제 이분이 회생 진행을 하면 이 집은 인가될 때까지는 경매가 안 되겠지만 인가 이후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경매를 넣겠죠.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진행 중에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로 이제 전 배우자가 50만 원씩 주기로 한 거야. 그러면 소득이 100 얼마였죠? 아까 130에서 50 추가니까 180으로 산정이 됐겠네요. 그러면은 그래도 문제율이 엄청 적을 텐데. 근데 소득으로 그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인정을 해준 거야. 그 부양 가족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전액은 인정 당연히 안 되는 거고. 그쵸? 전액 인정해주면 이 사람 파산해야 되니까 가용소득이 안 나오니까. 이건 뭐죠? 다 그다음에 편파 변제.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채권자한테 그것도 이제 특정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사실 편파 변제 얘기가 잘 없긴 한데. 그쵸. 이거는 이 편파 변제가 자기 이제 친정 엄마였어. 네. 집이 시세가 1억 5천이었다 그랬잖아. 네. 전세가 1억 7천이야, 1억 7천.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이 매수인한테 주고 1억 7천을 제가 받은 거야.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남은 돈. 남은 돈 이거를 엄마한테 줘버린 거야. 근데 이 집의 청산 가치는 빵원이니까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거지. 아주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인가.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네. 조건비가 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30에서 50만 원 소득 인정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됐을 거고 최저 생계비 115만 원인데 미성년 자녀 양육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해도 일부 140만 원으로 된 거고 36개월에서 60회가 됐군요. 이빨 올린 거죠. 왜냐면 아까 그쵸. 이 돈을 청산 가치로 그냥 올려버렸으니까. 그래도 변제율이 15%. 원금이 15%. 2,400. 하여튼 청산 가치 보장만 해주면 법원에서 사실 기각은 안 내요. 왜냐면
결국에는 이제 그 어려운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여러 면에서는 조금 좀 할 말이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해요. 요 다음에는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인데 그것도 이제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